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은 1915년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선언입니다. 1915년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이 민간 여객선 르시타냐오를 격침하고요. 그리고 국가 간 스파이 전쟁을 다룬 스릴러 39계단이 존 버컨에 의해 쓰여집니다. 러시아 미래주의 시인 마야콥스키는 심장은 탄환을 동경한다 같은 이런 표현을 한 시인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15년 시 바지 입은 구름을 발표합니다. 장시 앞부분입니다. 나는 느낀다. 나에게 나는 너무 작다. 누군가가 나로부터 자꾸만 찢겨나간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그래. 엄마의 아들은 멋진 병에 걸렸어요. 엄마 심장에 불이 났어요. 류다와 올리아 누나에게 전해주세요. 이미 저는 갈 때까지 갔다고요. 제 바짝 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심지어 농담까지도 불이 난 사창굴에서 튀쳐나오는 벌거벗은 창녀처럼 정신없이 흩어져요. 사람들이 킁킁거린다. 무언가 타는 냄새, 불자동차의 출동, 번쩍이는 방화복, 철모. 장화는 안 돼. 소방대원에게 말해. 심장에 붙은 불은 앵으로 꺼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신이 전능한 신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당신은 실패한 신. 나는 몸을 숙여 장화목에서 구두장이의 칼을 꺼낸다. 날개 달린 악당들 천국에 처박혀 있으라. 두려워 떠는 바람에 날개의 깃털이 헝클어지겠지. 당신이 풍기는 향의 악취 어디를 가건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리라. 날 가게 해달라. 나를 잡지 말라. 내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은 평온하다. 보라, 또다시 별들은 참수당하고 하늘은 살육의 피로 흥건하다. 이복의 하늘, 모자를 벗으라. 이 몸이 지나간다. 정적. 우주는 별들이 진드기처럼 박힌 거대한 길을 앞다리에 처박은 채 잠자고 있다. 예, 이 긴 시의 글자에 감추어진 의미가 무엇이든지 내 느낌에 전장의 포화 속에 웅크리고 있는 젊은 병사들에게 이 식기들은 그냥 그 자체로 분노의 고함소리처럼 울립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삶을 향한 젊음의 충동과 죽음을 향한 삶의 고통이 무조리하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엉키고 꼬여서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곤 분노의 고함을 내지르는 것뿐인 사정. 그러나 군복 바지에 가둬져 있는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리는 상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여린 살갗은 어찌할 것인가요? 전쟁을 찬미했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시인들은 여전히 거만한 권력들이 장기의 말처럼 젊은 영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전쟁을 예찬하며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것이 이 시에서 내가 받은 느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러시아 입체파적 미래주의에서 마야콥스키의 동료였던 화가 말레비치는 1915년 절대주의 선언을 발표합니다. 입체주의에서 절대주의까지란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나온 이 선언에 마야콥스키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비치는 1915년 미래주의 회화의 마지막 전시회 영십에서 검은 사각형을 위시해서 일련의 절대주의적 회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1913년에 그린 80cm 정도의 흰 린넨천에 그려진 검은 사각형 이 전시회에서 발표되죠. 이 전시회 이름에 들어가 있는 숫자 0은 추정컨대 과거와의 전폭적인 청산이고요. 회화의 본질 또는 사유의 근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은 원래 의도했던 참가 화가들의 수라고 하네요. 실제로는 14명이 참가합니다. 검은 사각형은 저작거리의 감각과
사물의 구속에서 벗어난 순수한 정신적 공간이고요. 저작거리를 지배하는 감각적 욕망과 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후 영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근원적이면서 절대적인 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정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형태라고 하네요. 자연의 무질서를 지배하는 절대적 기본 형태로서 직선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요. 인간적인 것은 다 통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말레비치는 미술에서 저작거리의 세속적인 것과 적당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말레비치는 사제로서 화가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절대주의 그룹의 분위기도 종교적, 비교적인 분위기고요. 영십 전시회에서 검은 사각형은 전시회장 벽 모퉁이 가장 높은 곳에서 러시아 종교의 성화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예, 사진이 있습니다.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칸딘스키처럼 말레비치도 신지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말레비치는 1917년 러시아 혁명 후 1918년에 벨라루스 지방의 도시 비텝스크에서 인민미술학교를 창설한 화가 마르크 샤갈의 초청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는데 이 학교 학생들과 1919년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가 집단 우노비스의 회원들은 손바닥에 원 속의 사각형 표식을 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표식은 신지학의 창시자 블라바츠키에 따르면 원안의 사각형은 모든 마법적인 형상 중에도 가장 강력한 형상이라 하는데요. 신지학의 영향을 받은 말레비치의 그림에서 원은 세 개의 근원이고요. 사각형은 네 가지 기본 원성, 그리고 교차된 직선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을 말한다고 합니다. 점차로 말레비치는 샤갈의 구성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고요. 결국 1920년경에 이르면 이 두 화가는 결별하게 되죠. 말레비치는 1927년 독일 바우하우스에서 대상 없는 세계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인식 너머 표상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그의 사유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말레비치가 절대주의적 작업을 통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인식의 최상위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감각적 대상으로 넘쳐나는 일상 너머, 신지학에서 환상이라 부르는 눈속임 너머,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그림 속에서 현시되죠. 우주적 차원에서 선지자로서 화가는 회화적 작업을 통해 물질과 정신, 소우주와 거대 우주를 통합합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미술의 힘을 빌어 동물적 단계로부터 진화할 수 있고요. 이런 초월적 사유를 바탕으로 말레비치는 회화에서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순수한 느낌, 순수한 지각을 강조하죠. 오로지 제한된 색채와 함께 직선과 사각형, 그리고 원에 집중하는 비물질적이고 비실용적인 회화론이 말레비치의 회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러시아 정교나 신지학에서 하얀색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궁극적 진리의 색이라 합니다. 1918년에 말레비치가 그린 흰 화폭의 하얀 사각형은 그렇게 절대적 진리의 현현이겠고요. 러시아 혁명 후 볼셰비키 정권 하에서 말레비치는 모스크바 미술대학의 교수까지 되지만 그를 품을 수 없었던 권력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의 쓸모에 봉사하는 실용적 미술 작업을 하다 세상을 떠납니다. 1915년경 러시아의 미술가 이반 푸니는 말레비치의 영향을 받은 절대주의적 릴리프 조각을 집중적으로 발표합니다. 1920년 러시아를 떠나 1923년 프랑스에 정착한 푸니는 장푸니라는 이름으로 좀 더 다가가기 편안한 서정적인 구상화를 그리고요.
1915년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은 음악을 통해 인간성과 신성의 합의를 추구한 신지학에 깊게 경도되어 있던 음악가입니다. 이런 초월적 신비주의의 바탕을 둔 그의 혁신적인 화성체계는 쇤베르크의 무조음악과 비교되면서 20세기 현대음악의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는 신지학의 주 관심사 중 하나였던 색과 음의 공감각적 작용에도 커다란 열정을 보였는데요. 음악과 색채뿐만 아니라 신지학적 신념의 뿌리를 내린 언어, 동작, 냄새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총체 예술을 꿈꿨으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1912년 청기사 영감에 쇤베르크와 함께 스크리아빈의 악보도 실려 있습니다. 그럼 절대주의 말레비치의 그림 몇 점을 잠깐 볼까요? 예, 예, 말레비치의 얘가 1915년 전시회에 발표한 검은 사각형입니다. 에, 사각형이 자연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형태라는 건 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예, 검은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15년에 구상을 해서 24년에 완성한 검은 원입니다. 예, 예, 균형을 상호 예, 대칭을 허물어뜨렸네요. 그리고 1916년에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적 작업인데요. 2018년에 8,500만 달러인가요? 예,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된 그런 어, 절대주의 추상화입니다. 그리고 1918년에 하얀 바탕의 하얀 사각형입니다. 예, 이때 이제 이 작품에 이르면 절대주의가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반 푸니의 1914년 릴리프 조각인데요. 구할 수 있는 이미지는 이 흑백 신문에 실렸던 사전의 사진 이미지라서 이렇게 희미합니다. 그리고 어, 1915년에 16년에 걸쳐 이반 푸니가 제작했던 절대주의적 릴리프 조각입니다. 좀 더 분명한 이미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1915년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선언 네,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1916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